안녕하세요. 안진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되어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 줄여서 교보위란 무엇이고 이 교보위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 조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입니다. 교원지휘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은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무엇이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서 교원지휘법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냐입니다. 법에서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서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때 교육활동 중인지 아닌지가 첨예하게 다투어집니다. 두 번째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되느냐, 이게 문제죠.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지휘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방해, 업무방해, 상해와 폭행, 명예훼손 이런 것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느냐, 이게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많이 다투어지죠. 예를 들면 교사에 대해서 무례하거나 불손한 행동을 한 건 맞는데 이게 형법상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을 해서 교보위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교보위에서 심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생과 보호자가 교보위에 출석을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면 소속이나 이름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피할 위원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기피라는 건 심의를 불공정하게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심의에서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대부분의 교보위에서는 위원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해서 기피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위원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피 절차가 끝나면 심의 안건이 된 사안이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학생과 보호자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과 답변이 끝나면 학생과 보호자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어보고 회의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조치 결정을 위한 심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신고된 사안 중에서 어떤 부분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어떤 부분은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지 진술서나 사안조사서 등 제출된 자료와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 등을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 논리성 등을 따지게 되는데요. 사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면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빼버리고 사실관계가 인정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원지휘법 제19조의 행위 중에서 범죄에 해당하는지,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겠죠. 그리고 이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조치를 내릴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은 기본 판단 요소 5가지에 대해서 점수를 산정한 다음에 이 점수에 해당하는 조치를 일단 결정하게 되는데요. 기본 판단 요소 5가지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 회복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이 3가지는 각각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까지 줄 수 있고 반성 정도와 관계 회복 정도는 각각 최저 0점에서 최고 3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요소의 점수를 합산하면 최저 0점부터 최고 21점까지 나오게 됩니다. 만약 합계 점수가 0점에서 4점 사이라면 조치 없음이 내려지고
5점에서 7점은 1호 학교봉사, 8점에서 10점은 2호 사회봉사, 11점에서 13점은 4호 출석정지, 14점에서 16점은 5호 학급교체, 17점에서 21점은 6호 전학 또는 7호 퇴학 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빠진 조치가 있죠. 바로 3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3호 조치는 단독으로 내릴 수도 있고 다른 조치에 추가로 내릴 수도 있는데요. 1호와 2호 조치에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부과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4호, 5호, 6호의 조치가 나오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치가 결정되면 추가 판단 요소를 고려해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데요. 만약 치매 학생에게 장애가 있다면 한 단계 감경할 수 있고 피해 교원이 임신했거나 장애가 있다면 한 단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중이나 감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교내 봉사가 나왔는데 감경을 할 경우에는 조치 없음 결정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학이나 퇴학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초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전학이나 퇴학을 내릴 수 없다.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학이나 퇴학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중에 과거에 교보위 조치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를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상해와 폭행, 성범죄 이런 것들에 해당한다면 교보위에 신고된 게 처음이라 하더라도 바로 전학이나 퇴학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상해, 폭행,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해서 조치가 최종 결정되면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답글이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